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제가 원래는 동영상 컴퓨터로 보통 촬영을 하는데 오늘 어제 영상에 올렸다시피 제가 지금 본가에 좀 와 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어서 제가 이번 주에 토토가 없는 줄 알고 약속을 잡았었는데 토토가 있으면서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본가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차에서 잠깐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음질적인 부분에서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K리그 2 경기 5번 경기 총 5경기가 있는데 그 5경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40회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초안 방향 픽들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일단 1번 경기 K리그 2의 1번 경기인데요. 제가 주의를 자꾸 둘러보는 거는 지금 라이트를 켜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 주차장이어서 조금 눈치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경기는 경남대 안양 5위 경남대 8위 안양의 경기고요. 일단 상대 전적은 4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K리그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리는 했는데 제가 자주 보는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정리를 한 종이를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경남은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로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는 백성동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울산에서 뛰었던 황일수 선수가 있고요. 이런 선수들의 개인 능력과 손정현 키퍼의 선방, 뭐 세트피스나 역습이 좋고 측면에서의 이런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대로 온 최준가 정혁 선수가 경남에서 뛰고 있습니다. 일단 박기동 선수가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경기들에서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지난 경기에서 결장을 했었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안양은 김경민 그리고 닐손 주니어 선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선수인 아코스티 선수가 안양에서 득점을 많이 하고 있다, 공격 포인트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결장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상이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해서 압박한 뒤에 빠르게 좀 역습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좋고요. 세트피스도 좋고 활동량을 조금 많이 가져가는 팀입니다. 경기력에 비해서 득점이 조금은 저조한 부분이 좋진 않습니다. 일단 최근에 두 팀을 본다면 두 팀 다 흐름적으로는 좋진 않습니다. 동기부여적으로는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경남의 조금 더 동기부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양의 수비 숫자 부족이나 뭐 크로스 상황의 약한 부분, 측면 공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상대 전적에서 4승 1패로 우세한 경남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경남의 승 쪽을 보고 있습니다. 불안한 점은 아코스티가 안양에서 만약에 출전을 할 수 있다면 경남이 역습에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양의 압박이나 아코스티의 이런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라면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투픽이나 좀 지우는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경남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3위 대전 대 2위 수원의 경기고요. 일단 상대 전적은 1승 1무 3패로 수원이 우세합니다. 일단 대전은 2승 3패를 하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에 4승 1무 굉장히 잘하고 있죠. 4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2연승을 하고 있고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대전은 박용지 그리고 안드레, 조재철, 이웅희 선수가 좋고 역습도 나름 좀 준수한 편입니다. 세트피스나 측면에서의 공격 그리고 크로스와 중거리 그치만 라인업이나 전술이 황선홍 감독이 사임이 됐죠. 그 뒤로 이제 감독이 교체가 됐는데 현재까지 보여준 그런 경기들의 모습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인업도 그렇고 전술도 그렇고 이정문 선수의 센터백 선수가 전반까지 올라가면서 해주는 그런 제공권은 좋았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희소식이 이제 안병준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마사 선수 굉장히 잘하죠. 정재영 선수도 있고 라스 벨트비크 선수인데 이번에 2부 리그로 가면서 라스로 뭐 본인의 네임을 변경을 했습니다.
킥력이 굉장히 좋은 말로니도 있고 전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습과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고 크로스도 좋지만 공격에 비해서 수비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부 리그 팀들 자체가 대부분이 수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격으로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수비가 측면 공간과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한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실점을 대전 상대로 하더라도 대전의 안드레가 지금 전반기만큼의 폭발적인 모습들이 아니고 계속 바뀌는 라인업 등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이런 대전 상대로는 수원이 좀 화력으로 실점을 하더라도 좀 역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 경기는 대전의 단통 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1위 제주 대 10위 안산의 경기입니다. 1위 팀과 꼴찌 팀이 만났어요. 일단 상대 전적은 2승을 하고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4승 1무로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선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 2승 1무 2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창민 선수, 주장인 이창민 선수의 중거리 한방은 지난 시즌에 1부 리그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동률 선수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유망주 선수가. 그리고 전역을 한 류승우, 진성욱 선수도 제주에 있고요. 공민현 지난 시즌까지 성남에서 뛰었었죠. 안현범은 제주에 계속 있으면서 지금 전북에서도 노리는 풀백이죠.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뒷공간과 세트피스나 전방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측면에서의 모습, 크로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에서 제일 좋았던 모습이었던 주민규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지난 경기 결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안산은 펠리팡 선수, 이 선수 굉장히 피지컬이 좋더라고요. 제공권이 좋고 포스트 플레이가 좋지만 이 펠리팡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과 압박이 좋지만 결정력은 조금 아쉬운 편이고요. 일단 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넣어줘야 되는 공들을 통차 상황이 나오더라도 득점을 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전방에서 까노뚜나 김윤도 선수는 괜찮습니다. 일단 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닝 멘탈리티가 아니라 약간 로즈 멘탈리티처럼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점을 하게 되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제주가 연승이 길다는 점과 역습에서 불안한 부분 때문에 의심을 해야 할 경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상대가 일단 안산이어서 상대가 안산이 아니었다면 조금 의심을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안산이어서 이 경기는 좀 의심 없이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홈에서 좋은 제주고 안산 수비가 뒤로 넘기는 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들 자체는 제주의 전방에서의 류승우, 진성욱, 공민현 이런 선수들이 있죠. 이동률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제주가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제주의 무난한 승리 봐서 제주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이랜드 대 부천의 경기고요. 네, 상대 전적은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2연속 3승 2패를 하고 있고요.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2승 3패로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2무 3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K리그2가 토토 경기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부천이 막 3연승하고 이랬을 때였는데 굉장히 잘 나갔었을 때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랜드는 스쿠타파스의 피지컬 굉장히 좋고요. 레안드로 선수를 약간 교체로 넣으면서 좀 후반전을 노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습이 좋고 우리 장윤호 선수가 임대를 왔죠. 세트피스나 크로스 전방에서부터의 압박. 다만 결정력은 조금 아쉽고요. 전반을 이랜드 같은 경우에 잘 버티면 후반에 레안드로를 투입을 하면서 상대 전술에 맞춰서 이제 후반전에 전반전에 못했었던 부분 그리고 상대가 못했었던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후반전에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랜드인데 전반전을 잘 버티면 후반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은 바비오 선수 굉장히 좋았어요. 압박 후에 이제 볼을 탈출해서 역습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역습하는 과정까지는 좋지만 역습에서의 마무리,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약간 부산의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바비오 선수가 좋은 선수인데 이 바비오 선수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선수진이 결정력이 좀 너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천 수비가 일단 크로스 공격과 침투하는 선수들을 놓치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이 부분들은 이랜드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는 거 아니죠? 네, 이변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랜드가 후반에 좋긴 하지만 반대로 이 말 자체는 전반에 무너지면 후반전에 역전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부천에게 실점을 한다면 조금은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랜드가 수비적으로도 일단은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과 롱킥과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 볼들을 수비수 선수들이 클리어링을 해줘야 되는데 클리어링을 하지 못하고 약간 린데로프처럼 약간 넘기는 그런 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천이 결정력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득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의 결정력을 못 믿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랜드의 승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는 좀 투픽으로 폴더가 여유가 없으시다면 승패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지어보는 쪽으로 무승부가 개인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제가 안 느낄 때 나올 때가 있어서 무승부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로 지우겠습니다. 자, 14번 경기입니다. 전남 대 아산의 마지막 경기이고요. 일단 상대 전적은 2승 2무 1패로 전남이 우세합니다. 전남은 일단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팀이죠. 무자비 팀. 이 팀은 제가 K리그2 토토 경기에 들어왔을 때도 느꼈지만 지금 현재도 무승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로 이번 시즌 연승이 없는 팀인데 지정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력을 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 무자비 팀으로 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호 그리고 임창균 역습이나 이제 크로스가 굉장히 좋고 세트피스 그리고 이선에서의 침투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종호 선수의 침투하는 장면들은 굉장히 좋죠. 에르난데스 선수 저는 굉장히 전남에서 이 선수 굉장히 좋게 봤어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에르난데스 측면에서의 이렇게 직선적인 플레이도 하면서 좀 수비를 조금 혼란을 시켜주는 유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줄리안 선수는 거의 전봇대인 줄 알았어요. 줄리안 선수라고 키가 굉장히 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키가 큰데 제공권을 크로스를 잘 못 올려요. 그 선수한테 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런 줄리안 선수에게 이 제공권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력은 굉장히 아쉽고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김찬 그리고 브루노 선수가 약간 윌리안의 느낌이 났습니다. 광주의 윌리안, 아스날의 윌리안 아닙니다. 그리고 헬키스트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방 퇴장으로 조금 경기를 쉽게 가져갔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산이 조금 이변으로 대전을 잡아냈었습니다. 일단 크로스와 측면에서의 모습 그리고 세트피스 역습 대부분의 이브리그 팀들이 역습이나 크로스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제가 봤었을 땐 대부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패턴적으로는 아산이 조금 연승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남의 패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경기력적으로도 아쉬운 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수비들이 드리블 선수를 막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세요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와 세트피스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전남의 줄리안의 제공권이나 에르난데스나 이종호를 활용한 이런 그 드리블을 활용을 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은 쫄보 축구처럼 차라리 그냥 전반전에 줄리안 전봇대 세우고 에르난데스로 그냥 옆에서 그냥 거의 스피드 레이서 하나 달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전반전에 하지 않습니다. 보통 후반전에 좀 이런 선수들을 교체를 시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쫄보 축구가 빌드업 과정에서도 좀 압박이 실수하는 모습들이 많은 전남이고 이런 쫄보 축구도 있고 그리고 전남의 결정력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산의 승은 조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남의 단통승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조금 더 고민을 최종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초안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당을 보지 못했고요. 투표율도 배당과 투표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없이 한다라고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는 경남대 안양의 경기, 이 경기는 경남의 승. 2번 경기 사포로 대 쇼난, 이 경기는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3번 경기는 도쿄 대 간바 오사카, 이 경기는 도쿄의 승을 보고 있고요. 4번 경기는 시미즈 대 산프이로, 이 경기는 시미즈의 패를 보고 있습니다. 5번 경기 나고야 대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의 패를 보고 있습니다. 6번은 가시화 대 비설구베 같은 경우에는 가시화의 승과 무승부를 투픽을 보고 있고요. 7번 경기 가시마 인틀러스 대 요코 FC는 가시마의 단통 승. 8번 같은 경우에는 요코마리 대 오이타의 경기죠.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 대전 대 수원 경기는 대전의 단통패. 10번 가와사키 대 센다이의 경기는 가와사키의 단통승. 11번 경기 사간도스 대 우라와의 경기는 사간도스의 단통패를 보고 있습니다. 12번 경기 제주 대 안산의 경기는 제주의 단통승. 13번 이랜드 대 부천의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번 전남 대 아산의 경기는 전남의 승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음질과 조금 좋지 못한 방송 환경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앞으로 또 차에서 촬영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없을 건데 오늘만 이렇게 부득이하게 토토가 없는 줄 알고 제가 주중에 지금 본가에 왔기 때문에, 본가가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는 시흥이고 여기는 지금 파주여서 지금 파주까지 갈 시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또 최종 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